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딩을 배워볼 김태용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레고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보셨나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 코딩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내가 만든 로봇이 내가 입력한 코딩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의 최종 목표인 자율주행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지 알아볼까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파이크 프라임 이해하기. 저희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프라임을 사용해 볼 텐데요. 스파이크 프라임을 통해 코딩을 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파이크 프라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통해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둘째, 기초적인 코딩 해보기. 스파이크 프라임을 통해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만든 레고에 코딩을 입력하여 자율주행 로봇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회전까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코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딩을 통한 게임하기.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게임을 해볼 거예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코딩을 배워 친구와의 게임을 통해 누가 더 코딩을 잘했는지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파이크 프라임을 가지고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배워볼까요? 스파이크 프라임은 다양한 종류의 레고 브릭과 여러 모터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허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허브는 조립한 로봇과 PC를 연결해 일을 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며 우리가 원하는 코딩 값을 로봇에게 입력시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허브는 몸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허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허브인데요. 허브는 6개의 입출력 포트와 전원 및 입력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브의 정면 하단에 보이는 동그란 버튼이 전원 및 입력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길게 누르면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 입력 버튼 양옆에 보이는 이 버튼은 순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통해 번호별로 허브에 입력된 코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0에서 19번까지 있으며 허브에 총 20개 코딩의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은 블루투스 연결 버튼입니다.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하는 것이 아닌 무선으로 PC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양옆에는 6개의 입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6개의 입출력 포트에는 A, B, C, D, E, F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센서와 포트를 원하는 곳에 연결하여 해당 알파벳마다 특정 코딩을 입력하여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정면에는 25개의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LED를 통해 코딩이 되어진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허브의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작동 여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센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센서는 힘 센서, 컬러 센서, 거리 센서로 총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힘 센서인데요. 네, 이 힘 센서는 눌러지는 힘을 데이터 값으로 전환하여 허브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데이터 값이 커지고 약할수록 데이터 값이 작아져서 허브에 입력된 코딩이 정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힘 센서의 값을 정확하게 설정해줘야겠죠. 네, 다음은 컬러 센서입니다. 다들 무지개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가 무지개의 색깔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처럼 컬러 센서 또한 빛을 쏘아 색깔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컬러 센서가 정확한 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사값과 색상 설정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리 센서입니다. 거리 센서는 초음파를 쏘아 장애물에서 반사되는 값을 데이터로 인식해 거리를 측정하여 측정되어진 데이터를 허브로 전송합니다. 다들 박쥐 알고 계신가요? 네, 박쥐는 눈이 퇴화하여 앞을 볼 수 없지만 초음파를 쏘아 거리를 측정합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코나 입에서 내보내 뭔가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감지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거리 센서 또한 같은 원리를 통해 작동이 되며 스파이크 프라임의 거리 센서는 최대 2m의 거리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 프라임의 중요 부품인 허브와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브릭 부품들과 모터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하여 나만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파이크 프라임은 스파이크 프라임 앱을 통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스파이크 프라임 사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PC 배경화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라임 앱을 실행시켜 봅니다. 앱을 실행시킨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단어 블록을 선택해 만들기를 해볼까요? 파이썬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단어 블록 코딩을 통해서 코딩을 해볼 거예요. 단어 블록 코딩을 사용하여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단어 블록을 누르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은 크게 1번 코딩 블록 영역, 2번 센서와 모터로 입출력되는 데이터 값이 표시되는 영역, 3번 코딩 필드, 4번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코딩 블록입니다. 코딩 블록 영역에서는 코딩이 설정되어진 다양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여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코딩 블록은 사용 용도별로 색깔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도별로 나누어져 쉽게 코딩 블록을 찾을 수 있으며 색깔을 확인하고 헷갈리지 않게 코딩 블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코딩 블록을 찾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역은 센서와 모터로 입출력되는 데이터 값입니다. 여기에 A, B, C, D, E, F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들이 허브에 연결된 센서와 모터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아이콘의 하단에는 센서 및 모터에서 입출력되는 데이터 값을 나타내주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센서 및 모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값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주고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간혹 허브 입출력 포트에 센서 및 모터를 잘못 연결하여 자율주행 로봇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딩을 마친 뒤 센서 및 모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3번 코딩 필드입니다. 방금 알아본 코딩 블록을 이 코딩 필드로 드래그해 코딩 블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코딩 블록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자율주행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코딩 필드에는 여러 개의 코딩 블록을 쌓을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자율주행 로봇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코딩 블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하거나 코딩 필드에 필요 없는 코딩 블록을 다시 1번 코딩 블록으로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프로그램 다운로드입니다. PC와 허브가 케이블로 잘 연결되어 있나요? 코딩 필드에 0번 아이콘을 클릭한 후 화살표를 누르면 숫자가 변경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허브의 프로그램이 저장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파이크 프라임 앱을 사용해 볼까요? 저희가 먼저 해볼 코딩은 허브를 이용하여 스마일, 미소 짓게 하기입니다. 그럼 다 같이 새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필드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라는 기본 블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른 블록 코딩을 사용하여 허브에 미소 짓게 해보겠습니다. 코딩 블록 왼쪽에 있는 진한 주황색 동그라미인 제어를 눌러 무한 반복하기를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밑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무한 반복하기를 클릭한 상태로 코딩 필드로 끌고 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코딩 밑에 붙이면 하나의 코딩이 완성됩니다. 계속해서 해볼까요? 보라색 동그라미인 라이트를 클릭하여 코딩 블록 1, 2, 3을 순서대로 무한 반복하기 코딩 블록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보라색 동그라미인 사운드를 클릭 후 4번 코딩 블록을 3번 코딩 블록 밑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작동해 볼까요? 허브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때 허브와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허브와 프로그램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 1번을 누른 후 2번을 눌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허브의 번호를 바꾸어 다양한 코딩을 입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불빛이 나오게 하고 싶거나 다른 글씨를 나오게 하고 싶다면 1번 블록을 클릭해 불빛의 위치를 바꾸어 모양을 바꾸거나 글씨를 작성하여서 새로운 글씨를 나오게 해보세요. 다음으로 해볼 코딩은 컬러 센서를 활용한 코딩입니다. 컬러 센서가 색깔을 인식하고 색깔별로 다른 소리가 나오게 해볼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 허브와 컬러 센서를 연결해 주세요. 지금부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허브에 있는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로봇이 작동하도록 코딩해 볼 거예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라는 블록을 삭제하고 주황색 동그라미 이벤트에서 왼쪽 버튼이 누름일 때라는 코딩 블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블록을 잘 가져왔나요? 다음으로는 제어에 있는 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 왼쪽 버튼이 누름일 때 블록 아래에 놓고 하늘색 동그라미 센서를 클릭해 A의 색상이 빨간색인가 블록을 까지 기다리기 블록 안에 넣어 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빨강색을 파랑색으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연보라색 동그라미 사운드에서 캔미유 1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을 붙여주세요. 이러면 컬러 센서가 파랑색이 반응하며 캔미유 1 소리를 내는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습해보기 위해서 다운로드 1번을 누른 후 2번을 눌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 그럼 잘 되었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파란색 블록입니다. 오, 다들 이렇게 허브에서 소리가 났나요? 그렇다면 모두 코딩을 잘 하신 겁니다. 이 밖에도 앞에서 배운 코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코딩을 계속해서 붙여나가면 색깔별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해 볼 센서는 거리 센서입니다. 거리 센서가 거리를 인식하고 측정된 거리값을 소리로 나오게 해볼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 허브와 거리 센서를 연결해 주세요. 자, 준비를 마쳤으니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주황색 동그라미 이벤트에서 오른쪽 버튼이 누름일 때라는 코딩 블록을 사용해 볼까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블록은 없애주시고 이벤트에서 왼쪽 버튼이 누름일 때를 코딩 필드로 가져와 주세요. 여기서 코딩 블록의 왼쪽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버튼이 누름일 때라는 코딩 블록이 오른쪽 버튼이 누름일 때 코딩 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자, 제어에서 만약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오른쪽 버튼이 누름일 때 밑에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센서에서 코딩 블록을 선택해서 만약이라면 아니면 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여기 눈처럼 보이는 이 모양이 거리 센서를 표시하는 모양입니다. 이 코딩 블록에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부등호를 작음으로 하고 숫자를 160으로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세요. 다 되셨죠? 이제 사운드에서 캔미유 1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을 추가로 넣고 아니면 밑에 버드 끝까지 재생하기를 넣고 소리를 바꿔줄까요? 자, 이제 코딩이 완성되었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코딩 필드에 완성된 코딩을 다운로드 1번을 누른 후 2번을 눌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제 허브를 가지고 친구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코딩으로 한번 거리 센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60cm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앉은 키로 한번 재볼까요? 네, 캔미유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서 한번 재볼게요. 자, 네, 버드가 울렸죠? 네, 제 키는 175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파이크 프라임의 구성품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스파이크 프라임에서 코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죠? 다음에는 스파이크 프라임을 직접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워볼까요?